안녕하세요. 저 대치명인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여름방학 특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준비한 강좌는 어원사파 강좌랑 독해로 완성하는 서술형 마스터 특강 이렇게 두 가지의 강좌예요. 근데 제가 아마 어원사파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앞에 영어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저는 약간 관점이 내신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긴 해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대치명인이랑 서초명인에서 한대부고 용산구 청담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내신을 위주로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문법 위주로, 어법 위주로 변별력을 많이 냈었다면 지금은 독해 위주로 변별력을 많이 내요.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모의고사는 절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요즘엔 비문도 많이 나와요. 다만 독해력이 요구되는 그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저희 한대부고도 원래는 어법으로 변별력을 냈었어요. 모두 고르시오로. 근데 독해로 다 돌렸고 객관식 100으로 돌렸고요. 이런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옆에 학교 경기여고 이런 데도 다 지금 객관식 100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객관식 100이라는 뜻은 독해를 중심으로 보겠다. 이고 독해를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건 지문 변형을 하겠다는 얘기고 지문 변형을 하겠다는 얘기는 너가 얼마큼의 영어 실력, 즉 어휘풀이 얼마큼 있느냐를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예전처럼 공부를 하면 즉 어휘의 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쌤, 저 단어 외웠어요. 중학교 때처럼 다 분명히 외웠고요. 지문에서 보면 분명히 저 뜻은 알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또는 선지에 아는 단어가 없어요. 이 말 정말 많이 해요.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저는 항상 아이들이랑 1대1 피드백 이런 걸 하는데 1대1 피드백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쌤, 보기 해석이 안 돼요. 예요. 그리고 쌤, 본문 외웠거든요, 저? 왜냐면 중학교 때 본문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 쫙 풀리잖아요. 본문 분명히 외웠어요. 근데 본문이 달라요. 쌤, 저 학교에서 이 단어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동반이어 얘기 안 해줬는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되죠.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변형이 돼서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등급이 확 무너져요. 느끼셨을 건데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가 진짜 못 봐도 90점 이상을 맞아왔을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많아요. 점수 30점, 40점 맞아오는 친구들. 그 이유는 어휘에서 무너져서예요. 아무리 지문을 알아도 지문 변형이 되니까 못 풀어오고 아무리 지문을 알아도 선지를 해석을 못하니까 못 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당연히 어휘 암기를 해야 하지만 문제는 어휘 암기를 해야 하지만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한대보고 시험지를 가져온 거거든요. 한대보고 시험범위 진짜 많은 자사고예요. 지문도 정말 많은데 문제는 어휘 암기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근데 표제어뿐만 아니라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암기시키거든요. 요게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신에서. 파생어까지 다 암기를 시켜요. 그리고 유형이 다 달라요. 예문에서 빼는 것도 있고 동의어 찾는 것도 있고 명사형 찾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데이 1부터 12까지가 시험범위였는데 한 과당 표제어가 40개인데 문제는 파생어까지 들어가니까 한 데이당 한 200개 단어거든요. 그럼 얘네가 외워야 되는 게 거의 한 2000개 단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문까지 공부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어휘를 외우게 시켜야 할까? 정말 재미없는 거 저도 알아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휘 특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워야 하는지를 방법을 체득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강사로서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마케팅을 못해요. 소위 잘 못 팔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교 1등이 있어도 2등이 있어도 저 1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머리 써매고 고민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저는 대치키즈예요. 지금 아직까지 대치동에서 살고 있고, 저희 엄마가 대치동에서 국어 강사셨어요. 그랬을 때 엄마랑 같이 고민을 했어요. 요즘 애들이 어휘를 너무 못 외운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엄마랑 같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배웠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한테 배웠을 때 엄마가 시킨 것 중에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어휘 외우는 거였어요. 저 국어 어휘 외웠거든요. 근데 국어 어휘 외우는 것 중에 가장 싫었던 게 한자 외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저 국어학원 안 다녔었어요. 그냥 풀어도 다 내신 수능 다 1등 계속 나와주니까. 왜냐면 어휘를 아니까. 왜냐면 새로 보는 어휘를 봐도 어원, 즉 한자를 외울 수 그러니까 유추를 할 수 있었으니까 독해력이 그냥 증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엄마랑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외우기 싫었던 한자가 영어에서 어원, 어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시키면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외우면 바로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조로 기억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실제 제 교환인데요. 어휘특강 교환인데 다 나눠서 어원, 어근 해서 파생어까지 그냥 바로바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단순 암기시키지 않을 거고 구조로 암기를 시키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특징이 사파예요. 이 사파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달라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글을 읽으면 상상이라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면 영상으로 바로 보여줬으니까 저는 이게 아이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영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도 상상을 못해요. 근데 저희 상상시킬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바로 등급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원별로 저희 집 강아지인데요. 저희 집 강아지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좀 재밌게 해보라고. 그래서 저희 강아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원별로 다 느낌까지 잘 낼 수 있도록 캐릭터 만들어 놨고, 다 비슷한 단어끼리 묶어서 사파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파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아이들이 이미지화해서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면 perfect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perfect. 근데 per랑 fact도 다르거든요. per가 완전히란 뜻이에요. fact가 만들다예요. 그래서 완전히 만들어서 완벽한이란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사파로 만들어놨고, 이 perfect를 알면 per랑 fact랑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면, 여기 perceiv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per랑 eve가 형용사 만드는 거거든요. wade가 가다예요. 그래서 per랑 wade만 하면 때려 맞출 수 있는 만연한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도 때려 맞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처음 보는 단어도 어떻게 때려 맞춰야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암기를 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제가 사파로 하나하나 설명이 해줄 거고요. 교재는 어원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진짜, 저도 대치키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알아요. 아이들이,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아이들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외워갖고 시험 보고 클리닉 안 남고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암기했던 거 고등학교 때 또 암기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이 단어별로 유기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단어 저 단어 이 단어 저 단어 다 다르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워드마스터 이런 단어장 제가 공부했던 그 시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원별로 체계화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파에도 교재에도 다 사파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나눠서 들어갔는데 표제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표제에 따른 동반이어랑 예문까지 다 포함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오래 남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 특강만 듣는다고 암기가 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력을 해야 암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워크북까지 같이 매 회차 나갈 거고요. 워크북에도 사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로 그려놨죠. 제가 하나하나 다 그려놨고요. 그리고 단순히 뜻 쓰는 거 아니고 어원으로 나눠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 다 마련해 놨어요. 동의어, 반의어, 예문까지 다 공부하도록 워크북 만들어냈고 테스트 볼 건데 테스트도 어원 분석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중의 표세였으면 애들이 혼자 어휘 암기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원 분석으로 들어갈 거고 표제어, 동반이어, 문맥, 빈칸까지 갈 건데 고급 어휘 심화 문항이 뭐냐면 제가 진짜 특이했던 게 저는 어휘 특강을 사실 이제 중 정도의 친구들은 여기 중간 수준까지 친구들이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깔아보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뭐 북일고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상상고, 하나고 작년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겨울방학에도. 그런 친구들이 듣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듣냐? 왜 듣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듣는 이유가 자기들은 다 교재가 원서인데 이 원서를 공부를 해야 과학시험이든 수학시험이든 볼 텐데 그거 자체가 안 돼서 등급비에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니즈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급 어휘까지 같이 줄 거예요. 보통 학술이나 뭐 이렇게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올 것 같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어들은 저희 일반고나 서울에 있는 자사고 친구들은 안 외워도 돼요. 요거는 딱 그냥 정말 전국 단위 자사고 친구들을 위해서 줄 거라서 요렇게 아이들별로 기본 어휘가 필요한 학생, 중간 수준 학생, 중간 수준이라 하면 일반고 또는 저희 서울 자사고 친구들, 상위권 학생이라 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달라질 거고요. 실제 시험지예요. 시험지만 만든 목록 가져온 건데 어휘 특강 1차 재시험지 고급 어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다 난이도 다르게 들어갈 거고 재시험지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이들이 단어를 잘 안 외울 거라는 걸. 제가 강의 초반만 하더라도, 강사 초반만 하더라도 믿었어요. 다음번에 외워올게요. 진짜 외워올게요. 난 너 믿어. 이제는 믿지 않죠. 물론 아이들은 믿어요. 단 그 말만 안 믿어요. 어휘 외울 거라고. 안 외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 반 수업이에요. 일단 20분은 저희 뭐 나눠주고 걷고 뭐 이런 시간 다 포함해서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수업 진행할 거고 30분 동안 미통과자 클린트 남길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수업이지만 2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는 진짜 오늘이 제일 늦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진짜 점점 시간 없거든요. 저희 고1이잖아요. 이미 1학기 지났어요. 2학기는 더 빠를 거고 2학년은 더 빨라요. 눈 깜빡하면 이제 고3이에요. 고3은 어휘 외울 시간 없거든요. 제가 그리고 고3한테 영어 해라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학과 국어까지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이 제일 어휘 외우기 좋은 날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10회 완성이고요. 7월 22일부터 수요일부터 개강해서 주 3회 월수금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이 돼요. 오전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못 일어난다. 겨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람으로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약간 왜냐면 안 일어나잖아요. 공부 자기가 분명히 스터디 카페 방학 때 동안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간다고 그래놓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아침에 깨워서
학원에 보내놓으면 일단 그 다음부터 공부는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어휘 외우고 그 다음 공부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서술형 마스터 특강인데요. 요거는 약간 내신을 위해서 내신에 서술형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는 너무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거 실제 저희 용산고 거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투,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나와주면 너무 편해요. 사실 이거는 편한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갑자기 요약문 완성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아이들 당연히 못 풀어요. 저희도 한국 지문 주고 국어 지문 주고 요약문 몇 자에 맞춰서 너가 써봐 이러면 저도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굉장히 짧잖아요. 저희 한대보고는 13일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2주 채 안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앞에 다음 2학기 거 독해 공부하면서 서술형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특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은 일단 숙제는 당연히 독해지문 예습해와야 돼요. 독해지문 예습해오고 그 전에 배웠던 거 어법 서술형 문제 풀이할 거고요. 고2 미니 모의고사는 그래도 선행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고1 것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내주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업에서는 독해지문 핵심 설명해주고 어법이랑 문장 서술형 작성하는 법 그리고 같이 작성하는 거 진행할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 서술형 써먹는 문법 위주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휘 특강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해요. 특강을 막 들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엄마한테 국어를 배웠고 저는 저 때는 그 상위 4%를 가지고 논술 100이 있었던 세대긴 해요. 전 논술 100이었거든요. 저 논술학원 거의 안 다녔어요. 그만큼 잘 국어를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만들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5년 걸렸어요. 근데 서술형을 여름방학 때 마스터를 하기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일단 써보는 연습을 시킬 수 있으나 마스터한다 그건 너무 어려운데 어휘는 만들 수 있거든요. 암기시키면 되는 부분이라 어휘는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어휘 특강에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서술형 내신 1등급을 좌우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보통 서술형이 내신에서는 20점, 많게는 30점까지 나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든 객관식을 다 맞으면 2등급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서술형을 못 쓰면 1등급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서술형 1등급을 좌우하는 부분이긴 해서요. 독해 지문 예습과 서술형 연습이 필요한 그 친구들은 이 특강도 굉장히 잘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7월 22일 수요일 개강이고요. 주 1회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박소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